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7월 3일 오후 3시 30분 지금 장이 마감된 이 시간에 제가 현대건설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현대건설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뵀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가부터 봐볼까요? 현대건설 오늘의 주가 어떤가요? 오늘의 주가 같은 경우는 0%대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보합하는 움직임 보여줬다고요. 하지만 이거 그냥 일반적인 보합이었으면 현대건설 주주분들 이 영상 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3거래일 동안의 하락 이후의 보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주주분들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얘기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기사부터 먼저 봐볼까요? 현대건설 국내 최초 미 원전 해체 사업 참여를 했다.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화 하겠다고 기사가 나왔다고요. 실질적으로 현대건설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2022년부터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사업에 계속해서 용역을 보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던 그러한 회사였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뭐예요? 고리 1호기부터 시작해서 한수원이 계속해서 원전 해체 시장에 한수원이 공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당연히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과 한수원의 협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시장 규모가 얼마기 때문에? 500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500조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건데 지금 우리의 주가는 어떻다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할 거였으면 오늘 사실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큰 호재의 기사가 떴고 지금 원전 섹터에서 원전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그러한 워딩이 들어간 이러한 기사가 떴는데 지금 오늘의 주가는 어떻다? 횡보했다고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원전 테마에서 지금까지의 주가를 상승을 했던 건 영업이익이었나요?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을 영업이익이 시켜줬었나요? 아니었죠. 결국엔 기대감이 만들었던 거라고요. 2030년까지 가면서 이 대형 원전 수주와 SMR 사업과 원전 해체 사업에 뛰어드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지금 이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줬던 이 기대감 한 번 더 나왔는데 오늘의 주가는 어떻다? 횡보를 했다. 우린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됐다고요. 아, 이거 지금까지는 다르구나.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나왔구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 딱 나왔어야 됐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종목별 공매도 물량을 보면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누적 물량 쌓여서 600만 주가량이 쌓였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렇다면 대차 거래 내역을 봐야겠죠. 단순하게 공매도 물량만 본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쌓였는지는 못 보잖아요. 왜냐, 거래량, 이 매수 매도량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쌓였다라는 걸 보려면 이 대차 거래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환된 수량 대비 대차 체결 수량을 보게 됐을 때 지금 역대급 최고로 쌓였죠. 몇 주? 40만 주. 지금까지 월 초부터 연초부터 쌓였던 그 공매도 물량 중에 최고 물량이 쌓였다고요.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기대감으로서도 주가 상승이 안 나오는 이 시점에 기대감으로서 주가 상승이 안 나오고 지금 공매도 물량은 최고 물량으로 40만 주 가량이 쌓인 이 시점에 주가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풋옵션 가격으로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요. 이러한 상황 빠르게 판단하셔서 대응해야 된다고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달려온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이 고점 85,100원을 찍었을 때부터 이거 분명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다. 지금 원전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왜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서의 대장주라고 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장인 김종관 사장이 어떻게 됐다? 산업부 장관에 임명이 되고서 산업부 장관에 지명이 됐다. 누구한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을 해서 이렇게 큰 호재가 터졌고 앞으로 이 원전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원전 테마들이 계속해서 눌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현대건설 어떻다?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들과 기대감이 나왔는데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왜냐? 풋옵션이 막대한 양이 걸렸기 때문에 이 주가의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전 고점 85,000 구간부터 85,100원을 찍었던 그 구간부터 매도를 분명 진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었죠. 오늘도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고요. 어떠한 대응을 하기 위한 매도와 차익 실현 구간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온 거라고요.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지만 매도 분명히 기분 좋지 않게 들으실 분들 많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 매도를 절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왜냐, 제가 여기서 이 현대건설이라는 본질이 깨졌다 그랬나요? 아니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을 올라갈 때부터 현대건설 너무나 앞으로 창창할 거고 2030년 SMR이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될 때 상용화가 되기까지
이유까지도 우리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 얘기 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매도를 진행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분들 분명 계세요. 지금 우리가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조정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큰 자본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주가가 풋옵션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게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등 구간에서 나오는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이 반등 구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타점을 잡아서 탈출을 해야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우리 현대건설 주주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자니까요. 위에 번호 띄워드리겠습니다. 010-5912-8706 뭐라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제 구독자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한 통 뭐라고 보내셔야 되나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방 들어오세요. 제가 계속해서 매도 타점 잡아드린다고 얘기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85,100원 고점 찍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매도 타점 영상 잡아드리는 거 3번이나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매도를 하는 이유 자체가 더 이상 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끄기 위해서라 그랬나요? 아니라고요. 차트를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와서 제가 구독자 방에도 표시해 놓은 들어와서 확인하세요. 본질선보다 지금 아득히 뛰어넘은 이 주가가 우리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리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그랬나요? 절대 아니죠. 이때는 뭐를 해야 되는 시기다?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 구간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주가가 조정이 돼서 다시 한번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와 기대감이 잠깐 빠졌을 때, 시장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자본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본과 여력을 만드는 행위라고요. 이 인식에 대한 변경과 이 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절대 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언제까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투자하실 거냐고요. 제가 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시나리오를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원래 원전 섹터 자체가 뭐였다? 기대감으로써 증가하는 그러한 종목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다?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500조 규모의 시장이 나왔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다? 오히려 횡보를 했다. 게다가 지금 밸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외인들에 대한 자금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도 횡보를 했다고요. 세 번째 뭐다? 지금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대감이라도 들어왔을 때 주가의 조정을 횡보로서 방어를 해줄 때 우리가 지금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매도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서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지표도 봐볼까요? 증시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됐다? 지금 증권담보대출 제가 리스크가 큰 B2 자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죠. 지금 24조 가량까지 늘어났고 고객 예탁금은 얼마다? 70조 원 뚫었죠. 감정적 심리적으로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개인들의 그 자본 자체가 70조 원을 넘었다. 왜냐? 이 코스피가 3,130포인트를 뚫으면서 코로나 시절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얼마다? 24조 원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비자본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1억의 자본을 가졌는데 1억이라는 빚을 빌렸어요. 금리가 얼마다? 10%. 예. 이자만 10%씩 내야 돼요. 왜냐? 주식이라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리스크가 큰 자본으로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당연히 초단기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없다고요. 최소 7%에서 10%까지의 이자를 받는 그러한 자본을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요. 이러한 자본으로 주식을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주식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의 조정이 나와버려요. 그렇다면 버틸 수 있나요 이거? 이자까지 10% 내야 되는데 절대 못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조정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다고요. 24조 원가량의 조정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고요. 우리 현대건설 주가 얼마다? 시총 얼마다? 8조 원이라고요. 그런데 24조 원이라는 70조 원이라는 개인들의 막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이 시점에 외인들의 순매수만 2조가 7조 가량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매도 타점을 잡는 대응하자고요. 이제 이거 이해하셨나요?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공매도 물량을 보기만 해도 누적 공매도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연초 대비 그게 달했다고요. 대차거래 내역을 봤을 때 40만 주가
가량이 들어왔다고요. 공매도 물량 자체가. 이거 풋옵션으로 찍을 거고 그 풋옵션을 더 빠르게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장 요인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이 시기 우리 내일 장에서 무조건 대응해야 돼요. 뭐라고요? 010-5912-8706 현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구독자방 들어오세요. 구독자방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잡아드린다고요? 매도 타점 잡아드린다고요. 왜? 앞으로의 조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4거래일 동안의 하락 동안 얼마나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셨나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더 크게 받지 마시고 저랑 같이 매도 타점 받아서 지금까지의 수익률 진짜 돈으로서 가져가자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본들 단순히 은행에 넣고 2, 3% 이자 받을 건가요? 그러지 말자고요. 왜? 제가 안전자산으로의 이동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전자산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극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운용만 잘해도 7에서 10%의 수익률 충분히 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잡아 드리는지 예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안전자산 어떻게 잡아 드리냐? 안전자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금 있죠. 그리고 이 다음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 드릴게요. 달러, 엔화 있겠죠. 그러고 나서 뭐 있다? 채권 있다. 채권은 어떻게 다뤄야 되냐? 미국 채권이죠.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 40% 가지고 계세요. 왜? 바로 한번 매수 타점 잡고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 추세 전환 구간이 바로 나왔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몇 프로 갖고 있어라? 10% 갖고 있어라. 왜? 7월 FOMC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금리나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해야죠. 달러 엔화는 몇 대 몇 갖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니까 분명 프리미엄 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겠다고요. 맞춰서 잡아 드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매도 타점을 잡고서 그 자산의 운용까지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 우리 뭐 한다? 결국엔 다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객관적인 눈으로서 매도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눈으로 가지면서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요. 이렇게 대응해야지 우리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왜?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큰 돈을 가지고 한 번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목돈이 생길 때마다 여력이 생길 때마다 추가 자본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무슨 투자? 적금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요. 적금형 투자는 물론 2에서 3%의 수익률만 계속해서 나면 분명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해서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리스크가 극에 달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린다? 당연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의 손해가 난다면 적금형 투자에서 우리가 복리를 쌓아가면서 자산을 만들 수가 있나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감정적인 투자 이제 그만하자, 리스크를 높이는 투자를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어려워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현대건설 주주분들이라면 분명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왜? 지금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없는 이 시점에도 이렇게 종목 분석을 보시는 노력과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해하시면서 끝까지 하고 지금 듣고 계시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현대건설이라는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낸 종목을 고른 안목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다고요. 뭐로써? 수익률로서 보상 받으실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아직까지 모르시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 분명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배워가면서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자고요. 이번을 기회로서 잡아보자고요. 아직까지 안 들어온 현대건설 주주분들 뭐라고요? 현대 두 글자만 딱 보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구독자방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아가시면서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 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건설 주주분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현대건설 주주분들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딱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구독자분들의 안목으로 고르셨던 종목에서 제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와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드린다면 그게 진정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료 가져왔습니다. 위에 그냥 번호 편하게 띄워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얘기 듣고 제가 선택해 드리는 종목 듣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 드시면은 위에 번호로 그냥 편안하게 히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010-591-8706 그냥 히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소 몇 프로다? 200%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그렇다면 유보율이 8,000% 이상, 대주주 지분율은 40% 이상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무려 몇 프로? 10,000% 이상,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은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인 종목들 세 가지 가져왔으니까 오늘 제 보답 꼭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상증자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란 이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가 않고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까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 접근성의 증가, 낮아진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의 증가로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되면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을 상승시켜요. 게다가 이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자신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의 상승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는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의 호재로서 작용해요. 게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권익의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200% 평균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온 기업은 200% 주가가 상승해요. 물론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됐을 때 정방향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보였다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종목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직까지도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시까지 가져왔어요. 무상증자 예시 한번 봐볼까요?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어땠냐? 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5거래일 연속 상한가 맞아서 44,000원 찍었다고요. 주가 원래 주가 최저 얼마였다? 4,600원이었다. 수익률 몇 프로? 1000% 나왔다고요. 진짜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률이 1000%가 나왔다고요. 다음 예시 어떻다고요? 다음 예시 한번 봐볼까요? 공구 오면 똑같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에서 뭐가 얘기 나왔다?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권리락이 걸리고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왔다. 주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얼마였다? 4,000원이었다고요. 4,000원.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가 됐다? 54,500원. 수익률 몇 프로 이상? 1000% 이상 나왔다고요.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히든 종목 세 가지 나옵니다. 히든 종목 세 가지 한번 봐볼까요? 유보율이 몇 프로다? 무려 17,000%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율 얼마? 29%. 영업이익 증가율 얼마? 62%.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차트는 어떻다? 영업이익 때문에 일정 상승 보여주다가 소폭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이 구간, 우리 전에 봤던 예시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간이죠. 이러한 종목들만 가져왔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10,000%, 소폭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매출액 증가율은 무려 5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67%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도 유보율이 10,000%인 종목이다. 게다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우상향하면서 정방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차트가 상승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 무상증자가 나와서 권리락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알아가면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200%의 수익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목 어떻다? 유보율 15,000%에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소폭 낮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엔 62%가 증가했다고요. 적자 기업이었는데 매출액이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줬다고요. 주가 어떻게 됐다? 정방향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온 이 구간, 무상증자가 가장 나오기 좋은 구간이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세 가지만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러한 3가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위에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전에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912-8706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차피 보답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